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그렇죠?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생존한 동안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이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사람이 생존하고 있을 때의 권리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생존한 동안이 언제냐? 결국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보통 우리가 생존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태어나서 출생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 시기가 바로 사람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은 이제 권리 능력이 시작되는 때고요. 사망은 권리 능력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출생을 권리 능력의 이제 시작할 시자를 써서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망은 권리 능력이 끝난다고 해서 네, 종기 이렇게 또 이제 불러요. 보통 우리가 그 뭐 하면 시기가 참 좋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시기라고 하면요, 요런 이제 때 시자를 써서 요런 시자를 써서 시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처음 시작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기. 그래서 시기, 종기, 이제 요 시기랑 한자가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 능력이 이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동안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출생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사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서서히 좀 일어나는 어떤 좀 생명체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제 출생하고 사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시점이 이게 출생하고 사망한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시점에서 사람은 딱 태어난 거냐, 또 어떤 시점에서 사람은 사망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의학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생명학, 어떤 생물학 같은 이제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고찰을 해요. 언제 태어나는 것이고 언제 사망하는 것인지, 이런 이제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고찰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문제는 사람이 어떤 태어나고 죽는 생명체의 반응에 관한 그런 과정에 관한 어떤 학문으로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서, 즉 법률 문제에서 이 권리 능력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우리가 출생 사망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학적인 또는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법적인 관점에서 출생과 사망의 시기를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시기와 어떤 그 관점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보는 출생 시점과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출생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출생에서 사망이라고 했는데, 출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출생.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출생. 언제 태어나느냐?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자연분만이라고 하죠. 자연분만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먼저 이제 가진통, 이 보통 오고요. 가진통이 오고, 그리고 실제 진통이 오게 됩니다. 요건 이제 가짜 진통이에요. 이게 이제 진통이 오고, 아이가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부터 나와요. 아이가. 이제 좀 성질이 좀 고약한 친구들은 이제 팔부터 나온다거나 다리부터 나오고 막 그런데, 그러면 아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나오고 다리까지 다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 바로 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약간 시간적 긴 간격을 거치고 나서 아이가 응애 우는데 그 우는 단계가 바로 이제 아이가 혼자서 숨을 쉬는 단계. 그래서 숨을 쉬는 보통 이제 독립호흡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이렇게 출생을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자, 먼저 이 가진통의 단계 있죠. 가진통의 단계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보든 아니면 법적인 측면에서 보든 요거는 출생의 단계로 보질 않아요. 요거는 이제 가짜 진통이에요. 가짜 진통. 그리고 요 진통이 와서 독립호흡에 이르는 요 시기. 바로 출생의 과정은 요 시기예요. 요 시기. 요 시기. 그러면 이 시기 어디선가 아이는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요거를 보통 우리 그 일부 노출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까지 다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의 몸이 다 나왔다 해서 전부 노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시기 어디선가 아이는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견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갈리는 거죠. 이제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네 각자 진통설, 썰, 그죠?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도대체 이 전체 출생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어떤 문제가 걸려 있느냐, 관련된 법률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출생의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형사 문제, 이죠? 형사법적 관점, 형법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형법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 있죠. 뱃속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포태 중인 아이라고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 이 아이를 우리가 태아라고 해요.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아예요. 그러면 이제 갓난아이, 태어난 엄마, 바로 이제 태어난 아이, 갓난아이죠. 갓난아이를 또 한자로 영아라고 해요. 영아. 태아, 영아. 그래서 요 태아와 영아는 이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태어나기 전이면 태아, 태어나면 영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 이 태아냐 영아냐 이 아이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누군가 아이의 생명권을 침해해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형사 처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범죄로 처벌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태아인 경우에는 아이가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인 경우에는 낙태죄가 적용돼요. 낙태죄가 적용이 됩니다. 낙태죄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면 이때는 살인죄가 적용돼요. 살인죄가 적용돼요. 당연히 어느 게 더 무거운 범죄일까요? 낙태죄와 살인죄 중에 어느 게 더 무거운 범죄일까요? 당연히 살인죄가 더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훨씬 무거운 범죄예요. 사회적인 비난도, 쟤는 살인범이야, 쟤는 낙태범이야, 이게 이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생명체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죽인 건데, 이제 살인과 낙태에 대한 평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형량에서도 차이가 나요. 형벌량에서도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뭐 이제 우리가 아직 사형제도가 폐지됐다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폐지된 나라에 속하긴 하지만 요새 뭐 심심치 않게 뭐 이제 사형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살인죄. 그렇지만 낙태죄는 그보다는 훨씬 처벌이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상 출생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이 아이의 생명권을 좀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권을 좀 더 강하게, 좀 이제 좀 더 이제 무겁게 보호를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출생의 시기를 좀 높이 올려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낮춰서 잡아야 될까요? 아래쪽에서 잡아야지 좀 태아의 생명을 무겁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높여서 잡아야지 좀 더 이제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요 단계에서 이제 출생의 시기로 본다. 그러면은 요 전까지는 이제 낙태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낙태죄가 적용이 되고, 그럼 요 이후에는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살인죄가. 그래서 요 시기에는 좀 무겁게 보호가 되지만, 아주 두텁게 보호가 되지만, 요 시기는 좀 낙태죄로 가볍게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생명, 태아의 생명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려면 당연히 가장 높여서 출생의 시기를 좀 높이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쭉 높이 잡아도 제일 빠른 건 요거죠. 제일 빠른 건 요거예요. 그래서 형사상 출생의 시점은 바로 이렇게 진통이 오면, 산모가 진통을 느끼면 바로 아이는 이제 형사상으로는 아이는 출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분만 중인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그 산모를 공격해서 어떤 그 속의 아이를 사망하게 한다. 그럼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형사상 출생의 시기인데, 민사상 출생의 시기. 민사상 출생의 시기는 그렇게 이제, 빨리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민사상 출생의 시기는, 어떤 그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 법률적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기 위한 거, 아니면 또 어떤 그 법률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제에서 다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제 진통이 왔을 때부터 출생한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빨라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제 혼자서 숨을 쉬는 단계, 이 단계는 좀 확실하긴 합니다. 아이가 이제 확실하긴 한데, 이거 근데 좀 늦죠. 이제 이건 한참 태어나고 좀 있다가, 그러니까 이건 좀 늦어요. 그래서 민사상 출생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거든요. 자, 봅시다. 아이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엄마가 있고, 엄마 뱃속에 이제 우리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아빠가 있겠죠. 아빠가 있어요. 아빠의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할머니가 이렇게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빠의 재산은 이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이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권이라는 어떤 권리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상속권이라는 권리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권리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상속권이라는 권리를 이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일단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일 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출생해서 태어난 아이일 때, 갓난 아이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뭐 형이나 누나는 없어요. 형, 누나, 뭐 언니 이런 적은 없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뱃속에 이제 혼자 있는 경우. 자, 뱃속에 이 아이가 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상속권도 없는 거죠. 상속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상속이 일어나냐면 자, 상속이 일어나려면 요 전에 상속인이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 근데 일단 상속 문제 좀 설명을 하고 합시다. 상속은 이제 피상속인, 보통 사망한 사람이죠.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 관계가 그 일정한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해요. 즉 승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인들에게 그 살아생전에 있었던 재산, 이게 이제 적극적 재산, 뭐 이제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채무까지 모두 이제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이제 승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어떤 재산 관계가 이제 일정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여기 이제 상속제도인데요. 이제 상속제도인데 이렇게 이제 상속이 그럼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죠. 당연히 이제 어떤 돌아가신 사망한 사람과 일정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돼요. 그럼 요게 이제 봅시다. 내가 있고요, 나가 있고, 그죠? 나의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 그리고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고 나와 배우자 사이에는 자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이에 또 손자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 나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죠? 형제 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이제 자녀가 있죠. 그 다음에 부모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 조모, 그죠? 여기 이제 외조부, 그러니까 외조모, 이렇게 이제 외갓집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이제 삼촌, 고모들, 삼촌, 고모, 그 밑에 이제 사촌들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쪽으로는 이제 외삼촌, 이모, 외삼촌과 이모가 있고, 그 이제 외사촌과 이종사촌들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가계도인데, 가계도예요. 잘 보면 이게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쭉 연결되는 선들이 있어요. 위아래로 연결되는 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혈연 관계. 그 다음에 잘 보면 이렇게 옆으로 연결된 것들이 있거든요. 부모님 이렇게
이건 좀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이죠. 부모님 배우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녀 배우자 이런 식으로 삼촌 고모도 이렇게 배우자 있을 테고 뭐 쭉 보면 이렇게 옆으로 연결된 선이 있는데 그거는 혼인 관계. 동제 혼인 관계. 그래서 이제 이 친척 관계는 이제 이 혈연 관계와 혼인 관계를 위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친척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게 돼 있는데, 이제 보시면 위아래로 쭉 연결된 이 선 있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가는 거, 요거를 바로 이제 직계라고 해요. 직계.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는 거 있죠. 옆으로. 그러니까 그 배우자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 옆에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삼촌 고모라든가 여기 이제 또 어디 있냐면 외삼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빠지는 거. 요거를 반계라고 해요. 반계. 직계, 반계. 이렇게 얘기해요. 반계. 직계, 요거 이제 위아래로 딱 이어진 선, 요거 직계예요. 그러니까 직계는 나, 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그 증조, 고조,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밑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계예요. 직계. 이제 위아래로 연결된 혈연의 흐름, 이거 직계예요. 그러면 이, 흐름에서 이제 위쪽,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쭉 가는 거, 이거를 직계 존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래로. 그거를 비속이라고 해요. 비속. 그러니까, 직계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존속.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비속. 그래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런 저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상속제도는요, 이 어떤 혈연 관계에 의해서 이 혈연 관계에 있는 즉 피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게 돼요. 피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피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1순위가 뭐냐면 1순위 상속은 여기다 쓸게요. 자, 그래서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1순위 상속이 바로 이제 직계 비속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직계 비속.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직계 비속이 1순위가 돼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하면은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야죠.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순위는 직계 존속이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로도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도 올라가지 못하면 그때는 옆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서 가장 옆에 있는 거는 결국에 누구냐면 나의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바로 옆에 이렇게 이제 부모님 옆에 있는 거. 그래서 3순위 옆으로 가는 거는 형제자매. 형제자매.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위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게 혈연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혈연 관계, 그러니까 혈족 관계에서 어떤 피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책적으로 사촌 이내의 혈족에게서 이제 상속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원래는 상속은 이제 이렇게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한테
아내하고 자기 재산을 다 따로 갖고 있었어요. 따로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남편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돼요.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시부모님이 상속을 하게 되죠. 아내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재산도 아내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하는데 자녀가 없으면 그때는 친정 부모님에게 이렇게 친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이제 그 재산이 상속에 의해서 옮겨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옮겨가지 않았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 뭐였냐면 여자들한테 이제 재산을 잘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재산이 없는 거죠. 시집 가면 이제 뭐죠? 출가 외인이다. 그래가지고 친정집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지 않는 그런 풍조가 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남편이 이제 자녀가 없는데 그 남편이 먼저 죽으면 이제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살기가 막막하니까 이제 시댁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가 이제 그 며느리한테 재산을 좀 줬어요. 재산을 이제 좀 주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살아서 먹고 살아라. 이제 그 재산을 붙여서 이제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재산은 며느리의 친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댁으로 이렇게 반환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어떤 이제 그 일종의 뭐랄까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상속제도랄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좀 출현을 하게 됐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쭉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나오게 됐냐면 그 배우자 상속권, 그러니까 아내의 상속권이에요. 아내의 상속권이에요. 아내의 상속권. 아내가 이제 남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며느리 아내가 이제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의 어떤 대습 상속권. 대습 상속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대습 상속권. 요런 제도들이 인정이 된 거거든요. 이런 제도들이 인정이 됐는데 이제 가족법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이제 여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러고 왜 아내 며느리 쳐 이런 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느냐 뭐 이렇게 쓰나 하여튼 쳐. 근데 이게 이제 싫으니까 그냥 모두 바꾼 거야. 그래서 아내에 대한 규정을 전부 배우자로 바꿨어요. 배우자로 바꿨어요. 이제 그런 저희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하나 나오게 돼요. 어쨌든 관련된 그 분야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을 하고, 직계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과 함께 상속을 해요. 배우자의 상속 순위.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이 돼요. 공동 상속인. 그리고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해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면 이제 형제 자매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순위 직계 비속도요. 자녀가 있고 손자녀가 있고 뭐 이제 증손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계 비속도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위가 자녀가 상속을 하게 되면 손자나 증손들은 상속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순위 상속인들에게서 상속이 일어나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없으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태아의 상속 문제 있었죠. 아이가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을 때, 그리고 아빠가 사망했을 때, 아빠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한테 있을 때,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가 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속을 하게 돼요.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이제 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사상 출생의 시점 같은 거는 결국에 이런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상속이라든가 뭐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법률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서 민사상 출생 시점을 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생의 문제 있죠? 출생. 자, 출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거. 출생. 그러니까 이 말의 뜻과 가장 이제 가까운 거는 아이가 이제 엄마의 몸에서부터 분리돼서 나오는 그 과정이죠. 아까 얘기한 뭐 일부 노출이니 전부 노출이니 하는 그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이제 출생의 단계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냐? 일부 노출, 전부 노출 했는데, 자, 아이의 머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단계예요. 아이의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제 이거는 언제를 출생의 시기로 볼 것이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단 머리가 보이면 출생한 것인지, 아니면 머리는 이렇게 엄마 몸 바깥으로 머리까지가 이렇게 나와야 출생인지, 아니면 신체의 절반, 그러니까 몸의 한 가운데니까 배꼽 있는 데까지는 나와야 출생인지, 이 정하기가 아주 난감해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는 결국에 아이의 다리까지, 아이의 이 신체가 다 나왔을 때, 이때가 아주 시기적으로 명확하죠. 시기적으로 명확하니까, 자,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출생한 것이다 라고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사상 출생의 시기는 아이가 산모의 산모로부터 완전히 이제 나왔을 때 그 시점을, 그러니까 그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출생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이 상속 문제 있죠. 상속 문제는 출생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해서 든 예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태아의 이 상속 문제에서는 있잖아요.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보게 될 태아의 권리 능력의 문제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태아의 권리 능력 당연히 인정이 돼서 상속권,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이는 출생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상속이 일어나요. 상속이 일어납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다만 이제 그 민사상 출생의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든 거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처럼 출생의 시기는 이제 형사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민법적인 관점에서 출생의 시기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형사상 출생의 시기는 진통이 개시되면, 그래서 이걸 이제 분만 개시설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분만이 개시가 되면 이제 아이는 출생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였고요. 그다음에 민사상 출생 시점은 결국에 이제 그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아이의 출생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부 노출의 단계를 이제 출생 시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출생의 시기라면 사망의 시기는 언제냐? 이게 문제가 또 되겠죠. 사람이 사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아주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신체 어떤 장기, 신체 기관이 영구히 멈추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냐? 그럼 일단 심장이 멈췄을 때, 그죠? 심장이 멎었을 때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폐기능, 그래서 호흡이 멈췄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멎었을 때 사망한 것이냐, 아니면 호흡이 멈췄을 때 사망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간혹 교과서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마치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서로 아주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심장이 멈추면 당연히 호흡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 멈추면 심장도 멈추게 되죠. 두 기관은 심장과 이제 심장 박동과 호흡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심장이 멎으면 호흡도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심장도 멎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다툴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심장과 호흡이 다 멈춘 경우가 이제 사망한 경우인데, 굳이 나누자면 현재는 이제 심장이 멎었을 때를 기준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심장이 멎었을 때 보통 이제 사망의 시기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이제 심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은요, 그게 아니라 이제 뇌가 사람의 두뇌 기능이 멎었을 때 이때를 사망의 시기로 보자라고 해서 이제 뇌사설이라는 게 주장이 됐었거든요. 이 뇌사의 문제는 이게 뭐냐면 주로 장기 이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참 뇌가 멈춰버리면 다른 신체 기능도 모두 멎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제 뇌 기능이 멎어도 사람의 다른 이제 장기들이 이제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인간 상태로 이제 쭉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적인데 주로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그 뇌사자들의 장기를 이식하는 문제가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심장이 멎게 되면 이게 딱 멈추면 그때부터 모든 신체 기관들이 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좀, 이런 얘기를 써도 될지 모르는데, 신선한 상태에서, 이제 생동감 있는, 이제 살아있는 장기를 이식받는 게 어떤, 뭐랄까, 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제 심장이 멎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뇌 기능이 멈췄을 때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판정을 해서, 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주장에서 나온 게 이제 뇌사설입니다. 뇌사설인데 이 문제는 이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제 특별법이죠. 이걸 제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이제 사망 문제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특별법으로 이제 해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과 관련된 제도들이 또 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실종선고라는 제도. 실종선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생사불명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생사불명의 단계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살아생전의 어떤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이 사람에게 이제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해요. 실종 선고를 하면, 이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실종 선고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것과는 좀 다른 건데요. 인정 사망 제도. 요거는 이제 관공서의 보고에 의해서 뭐 이제 화재가 났다던가 비행기나 뭐 이제 선박이 침몰했다던가 이런 경우인데, 뭐 이제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죽은 것으로 이제 확실시 되는 경우에 이 관공서의 보고에 의해서 사람을 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거는 이제 사망을 추정하는,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추정이라고 했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추정력이 강해요. 강한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사망 제도 있고, 그다음에 동시 사망의 추정 제도 이런 거 있어요. 동시 사망의 추정. 동시 사망의 추정, 이거는 그 동일한 위난으로 이제 같은 어떤 재난을 입었는데, 두 사람이 또 재난 어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제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해서 둘 다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는다면은,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위난으로 같은 이제 그거죠. 이제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둘 다 이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시 사망의 추정 제도. 이거 아마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망과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존한 동안이라고 하면, 즉 사람이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시기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민사상 출생의 시기는 이제 태아가 엄마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이제 전부 노출의 단계. 그럼 이제 꼭 그런 질문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자연분만이 아니라, 자연분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술을 해서, 이제, 수술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언제 태어난 것이냐. 하는데, 역시, 그 경우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를 꺼냈을 때,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꺼냈을 때, 바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시기가 바로 출생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